안녕하세요. 네, 친절한 양약사입니다. 요즘에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말씀을 계속 드려서 그런지 관심들이 되게 많으시고요. 문의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하신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인데 이렇게 개선 많이 되셨다고 연락을 어제 제가 통화를 하고 그 말씀 좀 전해드리려고 오늘 이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62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이시고요. 한 3년 전쯤 발병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이제 병력이나 이런 것들을 여쭤보니까 이미 골다공증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고지혈증도 있으셨고요. 뭐 심각한 건 아닌데요. 혈당 수치도 좀 높고, 당화혈수도 한 5.7 정도 나온, 5.7 정도 되시면은 그리 걱정할 정도는 아닌데, 공복 혈당이 좀 100을 왔다 갔다 상회하고 이래서 좀 우려가 될 수 있는 그런 당뇨를 좀 걱정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3년 전부터 이제 발목에 통증이 생기고, 최근에는 무릎까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류마티스 관절염의 전형적인 증상들은요, 뭐 손가락이나 발가락 이렇게 작은 관절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큰 관절로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무릎 관절이라든가 어깨 관절도 함께 같이 통증을 말씀을 하셨고요. 이분은 굉장히 검사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능학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도 많이 해놓으셨고, 또 경동맥 초음파도 하니까 약간 경동맥에 경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깜빡깜빡 하신다면서 뭐 가스불에 뭐를 올려놓고 잊어버리는 건 그냥 뭐 다반사로 있는 일이고, 냉장고 앞에 섰을 때 내가 뭐 찾으러 왔지? 이렇게 뭐 이렇게 되새기는 증상은 뭐 매일 일상처럼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셔서 치매가 올까봐 너무 걱정이 많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중풍이 가족력이, 아버님께서 중풍으로 돌아가시고 해서 가족력에 대한 것도 되게 걱정이 많으셨던 분이시거든요. 수족냉증도 심하시고, 그리고 막 발이 거의 동상이 걸린 것 같은 느낌일 정도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드셨던 처방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몇 가지죠? 둘, 넷, 여섯, 여덟, 9가지를 드시고 계셨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전형적으로 드시는 MTX라고 하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드시는 노란색 알약이 있어요. 조그만 알약인데요. 많이들 아실 거예요. 보통 3알에서 좀 많으면 6알까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처방이 되는 약인데요. 면역을 억제시키는,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께 면역을 억제시키는 그 효과가 있어서 쓰고 있고요. 하루에 4알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할록신이라든가 조피린 같은 제제를 드시고 계셨는데, 드시는 분들은 좀 이 어려운 이 약물이지만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일종의 어떤 균에 대해서 작용을 하는 항생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약인데도 불구하고, 류마티스라든가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이런 데에서 또 쓰면서 이 면역을 좀 억제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제제를 드시고 계셨고요. 세르콕시브라고 보통 세레브렉스라는 그 상품명이 있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소염 진통제 계열의 좀 일반 소염 진통제 계열하고 다른 이런 제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전형적으로 스테로이드, 메치론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드시고 계셨고요. 또 거기에 뭐 수족 냉증도 있으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고지혈증도 있으셔서 스타틴계 계열 약물도 드시고 계시고요. 뭐 기넥시라든가 엔테론 이런 순환을 좋게 해주는 제제 무려 9가지나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뭐 고혈압이라든가 당뇨가 만약에 겹치게 되면 여기에 이제 페이지가 정말 꽉 차는 처방을 가지고 주로 살아가시는 게 사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의 고충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특이하게 지금 여기 위장약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또 위점막보호제, 거기에 위산 억제제까지 다른 처방전에 또 드시고 계셨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한 번에 드셔야 될 양이 아침에 10알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위장약 같은 경우는 점심 때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약에 묻혀서 산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약을 드신데도 불구하고 발목에 있는 통증이라든가 무릎에 통증이 전이되는 이 부분들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굉장히 좀 참담한 기분으로 저한테 전화를 주셨다고 하셨거든요. 정말로 좋아질 수 있을까? 이 영양소 관리만으로 내 몸의 질서를 잡음으로 해서 면역을 잡을 수 있을까? 굉장히 반절은 좀 의심하실 수도 있고요. 반절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네, 영양소 관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요. 통증이 여전하다. 이거 정말 좋아지는 거 맞을까요? 그리고 이제 우선은 한 달 정도니까 보통은요. 약을 좀 이렇게 많이 드시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달 사이에도 조금은 좋아지신 것 같아요.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은 한 달이 지난 상태에서 여전하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다만 한 달이 지났을 때 피 검사를 한 번 더 하셨더라고요. 좀 뭔가 수치에 좀 변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셔서 검사를 하셨는데 그때 당화혈색소가 5.7에서 5.4로 내려간 거예요. 물론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이런 빠른 그 당화혈색소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당뇨라는 거는 내 몸의 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서 생기는 질병이에요. 그런데 많은 영양소들이 면역 활동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 몸의 혈관 상태, 혈액순환이라든가 세포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실제로 당이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그런 대사 과정들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통증이 여전하다고 하셔서 제가 그러면 오메가3 용량을 조금 더 항염작용을 위해서 조금 더 늘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이 됐을 때는 다소 호전됐다. 조금은 좀 나아진 것 같다. 특히 무릎이 다소 호전이 돼서 그렇지만 생활에 불편하고 손가락 불편한 거는 그래도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좋아진 거는 관절염이 아니라 장 상태가 너무 좋아진 것 같다. 배변 보는데 너무너무 편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영양소 관리의 장점인 거죠. 실제로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면역세포가 살고 있는 공간이 대부분이 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내에서 뭔가 교란이 되고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서 면역의 교란이 와서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긴다는 이론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새는장 증후군이라는 것도 표현이 되고요. 장내 유해균층이 늘어나면서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서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쓰고 있는 면역 균주랑 그러니까 면역 세포와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균주들을 선별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면역 환경들도 좋아지만 실제로 장 환경이 정말 좋아져서요. 아토피 환자도 그렇고 천식 환자분들도 정말 장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변의 상태가 너무 건강해졌다. 가래떡처럼 쭉 나온다. 그리고 색깔이 좋아졌다. 그리고 변을 보고 나서 되게 찝찝하신 분들 있거든요. 내가 대변을 다 봤나? 아닌가? 좀 더 나올까? 이렇게 망설이신 이런 상태를 후중감이라고 하는데요. 장이 실제로 좋아지면요. 그런 부분이 없어지고 내가 변을 다 봤구나. 깔끔하게 딱 정리하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후중감이 없어지는 거. 그게 장이 좋아지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분께서 장이 정말 좋아진 것 같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딸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3개월이 지나서 제가 어저께 통화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음식도 좀 조절을 열심히 하셨고 조그만 그 운동도 열심히 하셨는데 이 황토길을 걷는 거를 하루에 2시간씩 매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물론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무릎을 너무 혹사시키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세 번째 달 들어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부터 약을 일체 지금 먹지 않아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한 달, 두 달 사이에 그렇게 지지부지하고 또 약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세 번째 달 들어서 약을 끊어도 이제는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건강해지셨다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연락을 주셔서 이제 좀 영양소 관리를 조금 좀 줄여서 하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또 위가 많이 그동안 약을 너무 많이 드심으로 인해서 위가 많이 안 좋으신 거에 대한 거는 아직도 조금 소화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속이 쓰린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셔서요. 제가 좀 소화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효소제도 함께 드렸습니다. 이분의 제가 사례를 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빠르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분 같은 경우는 한 달 사이에도 뭐가 좋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통증 때문에 불만을 호소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불편을. 그런데 또 이분은 이렇게 3개월째 됐을 때 확 좋아지는 또 이런 단계씩 또 그 개선 효과를 보이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이번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물론 모든 분들이 다 영양소로 다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계속 늘어가는 약들을 보면서 뭔가 내가 개선을 해야겠다. 좀 뭔가 방향을 좀 바꿔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용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